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윤 후보의 이번 광주 방문, 전두환 옹호 발언 파문 이후 3주 만입니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지역 일정인 호남 방문을 통해서 논란이 됐던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사진 등을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시 뒤 현장을 연결해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요. 따로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야권의 대장동 특검 요구를 언급하면서 기존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측근 문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특검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며 과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일 때 대장동 대출 관련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본인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부인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동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수사 회피와 지연 목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 도입에 대한 여야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가 미진해서 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야 간의 이 협의를 통해서 특검법 협상을 하겠습니다. 야당의 요청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 발언은 나쁜 계략이라며 즉각 특검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더 이상 특검을 미루기 어려운 만큼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결국 시간 끌기 하면서 허지부지하다가 나중에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그런 아주 나쁜 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광주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지금 광주에 도착했다고요? 네, 지금은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남 화순부터 들렸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 학살에 항의했던 인권운동가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에서 유족들을 만나 면담했고요. 이후에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서 5.18 자유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잠시 뒤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걸로 보입니다. 윤 후보가 광주를 찾은 건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3주 만입니다. 윤 후보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SNS 사진 때문에 비판이 커졌고 연이은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광주에서 자신의 발언을 거듭 사과하면서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네, 그리고 여야 양당 대선 후보,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원래 어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어제 전국 여성대회에서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낙상 사고로 입원한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한 경제지가 주최한 행사로 공식 일정을 재개했는데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이 행사에 참석하면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윤 후보가 과거 인연 얘기를 꺼냈는데 미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이 장면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이 후보는 인사말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쟁해보고 꼭 해야 할 일들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윤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이 후보와 악수를 하고 연단에 올랐지만 이 후보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입니다. 오늘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석했다고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오전에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 등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했는데요. 예산안보다는 요소수 대란 등 현안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 조금 더 일찍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난주부터 빨리 움직여서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자화자찬이다 이런 야당 의원들 지적에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지원금, 윤석열 후보의 50조 원 손실보상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재정당국은 둘 다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국민 지원금을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여당 방안과 관련해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국세징수법 요건에 따라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의 손실보상금 구상에 대해서도 말만 했다가 지원이 안 되면 국민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금 전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렸는데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18 묘지를 지금 방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5.18 묘지 앞에는 윤 후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항의를 이어가고 있어서 충돌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과연 이번 호남 방문에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윤석열 캠프 윤희석 전 특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캠프가 해산돼서 광주까지는 동행하지 않으셨나 봐요? 네,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당선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지금 광주를 찾은 건데요. 5.18 전두환 발언에 대한 사과 행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발언 이후로 3주 만에 광주를 찾으신 건데 기본적으로 사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둔 방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현장의 모습을 곧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5.18 묘지에 곧 도착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광주에 방문을 해서 홍남순 변호사 유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지금 5.18 묘지로 윤석열 후보가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18 묘지 입구의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취재 기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네, 양쪽에 지금 시민단체에서 나온 반대 시민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광주 도심 곳곳에 여러 곳의 단체들이 내건 윤석열 방문 거부 플래카드가 예. 붙기도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곳에서도 5월 어머니회 등 여러 시민 단체들이 나와서 방문을 거부한다, 반대한다 이런 좀 격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어머니 회 같은 경우에는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가 강경 대응으로 지금 선회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 민심은 취재 기자 말에 따르면 두 가지 여론이 있다고 합니다. 윤 후보가 지지세 결집을 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무대응으로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가식적인 민주묘지 참배는 막아야 한다는 그런 강경파 여론도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혹여나 있을 충돌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광주 민심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발언으로 인해서 광주 그리고 호남 분들이 가지신 그동안 그 묵혀왔던 상처가 다시 도드라져서 더 아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과를 하는 입장보다는 사과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분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예.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또 진심을 호남 분들, 광주 시민께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정책 공약이라든지 이런 발표는 없는 거죠. 네. 순수한 사과 방문인 네, 거죠. 일단 그렇고요. 또 예. 국민 통합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 메시지요. 네, 어떻게 진정성을 좀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번의 방문으로 뭔가 전달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너무한 얘기고요. 받아들이시는 분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몇 번이라도 가야 하는 거고 사과도 몇 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받아들이시는 분이 인정할 때까지 저희가 진정성, 호남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물론 미래 비전까지 호남을 포함한 호남에 대한 애정, 호남에 대한 진심을
알아주실 수 있을 때까지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에는 윤두환은 물러가라라는 현수막이 지금 내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 옹호 발언을 하면서 이 광주의 민심이 지금 들끓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논란 이후에 윤 후보가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고 예. 또 언론 통해서도 얘기한 것이 있지만은 본인이 그동안 호남과 광주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5.18 광주 항쟁 그 정신에 관련한 얘기들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 또 대학생 때 전두환 관련해서 모의 재판에서 판사로서 했었던 얘기들 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거든요. 예. 그 얘기가 대단히 정말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전달이 된 부분을 너무 안타까워하셨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광주 시민과 호남 분들께 이것을 전달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지난 7월에 그 대권 선언한 이후에 네. 광주를 방문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상당히 광주 민심을 달래려는 행보를 많이 보였다가 방금 말씀하신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인해서 광주 민심을 달래려다가 약간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이런 좀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발언 자체가 뭐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그 형식 자체에 절대로 언급되어서는 안 될 예. 그런 부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상처가 되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동안의 노력이 참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윤석열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난 뒤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지난 7월 화면 그리고 오늘 화면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7월에는 윤석열 후보가 5월 어머니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묘역을 찾아서 열사들의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고요. 예, 5월 네. 어머니회와 차담하는 지난 7월의 모습이고요. 예. 오늘 5.18 민주묘지 앞에서 5월 어머니회가 반대 플래카드를 그렇습니다. 내걸고 지금 입장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뒤 약 10분 뒤쯤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 후보는 방문해서 광주 민심을 듣고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 예. 발언하신 것을 예.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 것이고 네. 잘못된 발언이다. 그리고 결코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고 예. 또 거기에 더해서요. 광주 민주 항쟁과 관련한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하실 것이고 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18 구속 부상자회 같은 경우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 달라, 네. 꼭 약속을 해달라라는 예. 내용, 그리고 5.18 진상규명 협조, 또 정치적 손해배상 지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단체, 국가유공자단체 포함하고 보훈수당 지급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 요구사항들이 다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전문에 예. 개헌을 할 경우에 예. 5.18 정신이 삽입이 되느냐의 여부인데 이미 지난 7월에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네.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물론 예. 5.18 정신에 관련한 평가도 했었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진정 어린 사과 없이 방문은 없다 편말을 들고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과 필요 없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해 8월이었죠. 5.18 민주묘지 저희가 현장 보여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에 선출한 뒤에 5.18 민주화운동에 좀 공감한다 이런 뜻을 밝히면서 호남이랑 동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 결이랑 같이 가려면 오늘 또 어떤 형식의 사과가 나오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무릎 꿇는 것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라도 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더 좀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 오늘 5.18 민주묘역 참배 전에 전남 화순을 찾았죠. 네. 네.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5.18 자유공원도 들은 거죠? 들린 네. 거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곳 5.18 민주묘역에 지금 참배를 하기 위해서 약 한 5분 뒤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저희가 생방송으로 도착 장면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성난 광주 민심을 돌리기에 지금 행보를 하는 건데 이게 보여주기식 행보로 그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진심어린 행보로 이어지고 또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보나 발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 그친다면 또는 때 되면 가서 사과 정도 하고 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광주 호남 분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평가, 광주 민주항쟁과 관련한 정신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고 또 호남을 향한 애정, 결론은 정책 그리고 미래 비전에 호남에 대한 존중을 하는 것,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서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호남 민심을 조금이라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 주변이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조만간 네.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경찰 병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윤 후보에 현장이- 반대하는 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금 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육성으로 상당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 예, 그런 지금 육성도 항의하고 들리고 있는 있고요. 겁니다. 항의 예. 시위를 하고 있는 항의 시위를 겁니다. 하는 육성도 들리고 있고 곧 도착한다고 하는데 현장이 좀 분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18 민주묘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곧 윤석열 후보가 도착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행보 상당히 중요한 행보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될 것 같아요. 좀 분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경선 후보로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발언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고 그것을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중요한 대선 국면에서 오늘 이 광주 방문을 통한 사과 그리고 이 행보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선 행보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진심 어린 사과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현장 화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좌우에 일부 시민단체 의원들이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경찰 병력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도 윤석열 후보는 이곳 5.18 민주묘지를 방문을 해서 5월 영령에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묘지에 참배를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광주 민심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돌아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지만 지금 지난달 10월 중순쯤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SNS에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되면서 광주 민심이 상당히 성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 표면적으로는 일단 광주에 방문을 해서 전두환 옹호 발언 등을 좀 사과를 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뒤 5.18 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 또 유족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어떤 발언을 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게 지난 10월 19일이었더라고요. 부산 해운대구 갑 당원협의회 방문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바로 이 발언을 하면서 호남 분들을 포함해서 여야 정치인 모두 비판을 했습니다. 군사 독재 권위주의의 희생자들도 많고 또 특히 전두환 씨는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아직도 직접 사과를 안 하는 인물인데 통합을 위해서 나서야 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재 등용을 함에 있어서 골고루 또 예.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는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 아, 전두환 씨를 거론한 것인데 예. 너무나 부적절한 예를 든 것이었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저희가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석 전 특보도 나오셔서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발언 뭐 비판을 발언한 다음에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의 비판을 받다 보니 경무에 수용한다라고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개사과 사진을 올리면서 이 파문이 더 확산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인정을 했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신 것 같거든요. 예. 그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신 것은 그 개사가 관련한 그 게시물의 내용 자체가 예. 이 사과와 전혀 관련이 없이 어린 시절의 얘기를 뭔가 친근감 있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승인을 하고 그 게시물에 올라가도록 했다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시점이 예. 이 발언과 관련한 사과를 한 당일 밤에 그것이 올라감으로써 그 사과라는 단어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과일로서의 사과 그 동음 이의어가 중첩이 되면서 네. 네. 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네, 지금 이 시각 5.18 민주묘지 앞에 지금 양쪽으로 일부 시민들, 경찰이 함께 그 취재진과 서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네. 도열해서 서 있는데 잠시 뒤 이곳을 지나서 묘역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광주 시민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든 플래카드에 보면 계란을 던지지 맙시다, 욕을 하지 맙시다 이런 그 글이 적혀 있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대응, 무관심, 무표정 이런 산무침묵으로 대응하자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 과거에는 계란을 투척하거나 물세례를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제 계란을 던진다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다고 그게 합니다. 다시 또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예. 있다라는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도착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오후 2시쯤에 고 홍남순 변호사의 생가를 방문해서 유족들과 사담회를 가졌고요. 또 이후에는 5.18 자유공원을 들러서 이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리기도 네, 하고요. 현장에서 네. 곧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도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도부는 방문하지 않나 보죠? 네, 오늘은 윤석열 후보. 예.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분은 혹시 누구입니까? 글쎄요, 어떤 분이 동행할지 저희도 많이 고심을 했는데 예. 제가 아직 접한 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윤특보는 지난 7월 방문 때는 같이 가셨나요? 그땐 제가 합류하기 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 화면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단체들이 참배 반대 구호를 지금 외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오전에는 약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과 저지선을 설치하는 경찰과 약간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고요. 5월 어머니회에서도 상당히 좀 지난 7월에 윤석열 후보를 대할 때 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사과를 전할지 그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시각 5.18 묘지 현장 모습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항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 병력들이 지금 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곧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네. 잠시 뒤면 이 사이를 윤석열 후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을 보니까 좀 도열을 정비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 흰색 우비를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은 경찰 병력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취재진의 모습도 왼쪽에 보이고요. 예, 현장에 지금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계란을 던지거나 하는 행위는 하지 말자는 구호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언제쯤 방문할지를 놓고서 관심이 높았는데 일단 첫 지역 방문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그 발언 이후 파문이 커지면서 경선 중에 참배를 갈 것이다. 그리고 사과하기 위해서 호남을 찾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3주 뒤로 미룬 거죠. 네, 그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맨 예. 처음에는 경선 후에 가시겠다고 했다가 네. 중간에는 이제 경선 중간에 가시는 걸로 또 했었다가 네. 또 경선이 치열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고려를 했던 걸로 판단이 예. 됩니다. 그 대권 선언을 한 직후에도 첫 지방 일정이 광주였고 그렇습니다. 또 지금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첫 지역 일정도 광주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도 광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추구하는 것이 결국 호남을 잃고서는 더 이상 수권 정당 또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없고 예. 호남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더 이상 네, 지금 저희가 방금 윤석열 후보가 5.18 민주묘지 앞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예,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5.18 민주묘지에 도착을 했고요. 예. 개 사과 사진 그리고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상당히 지금 굳은 표정으로 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검정색 정장을 입었고요. 흰색 마스크를 쓰고 5.18 묘지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오전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나와서 현재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취재진의 열띤 취재도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만큼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입구부터 취재진 그리고 경찰 그리고 항의 시위하는 시민단체 회원들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예. 저희가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잠시 뒤 저 문을 지나고 나서는 다른 카메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앞서 뒤엉켜 있는 모습은 입구 사진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묘지 내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묘지 내부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잠시 뒤에 이곳으로 윤석열 후보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문 안쪽으로 들어오면 5월 어머니회 분들이 또 나와서 역시 참배 반대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주칠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예,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지난 7월에도 윤석열 후보는 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무릎을 꿇고 넋을 기렸습니다. 광주의 하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번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민주묘지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지금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지금 처음으로 광주를 찾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조금 전 모습이네요. 입구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일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민주묘지 방문을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묘지 내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입구로 들어오는데 상당히 취재진도 많았고 또 예. 항의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묘지로 잠시 후에 윤석열 후보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장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윤석열 후보가 다른 동행인물 없이 거의 홀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홀로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분을 대동한다면 예. 또 후보가 생각하는 사과의 진정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훼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롯이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예. 전달하겠다 이런 뜻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5.18 민주묘지 내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혹시나 충돌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뭐 많은 시민단체와 경찰 그리고 현장에 취재진이 있긴 했지만 뭐 계란이 추적된다거나 물세례가 있다거나 이런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모쪼록 다치는 사람 없이 이 행사가 좀 지나가야 할 텐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입구를 지나서 잠시 후에 이 묘지 내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입구를 지난 것 같죠? 네, 입구를 지나서 지금 5.18 묘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음악은 현장 취재진에 따르면 임을 위한 행진곡. 네, 임을 위한 행진곡이죠. 네, 지금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모습이 박비서님, 잘 거기 좀 열어줘. 보이지 않는데요. 거기 왜 이렇게 서 있어? 아니야, 경찰 아니에요. 저기 청년들이. 네. 보통 민주묘지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방명록도 작성을 하잖아요. 지금 방명록 작성을 하느라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문구가 현장 취재 기자의 말에 따르면 민주화 인권 5월 정신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방명록에 문구를 적고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세우겠다라고 했군요. 예, 방명록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과에 앞서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관심이 쏠렸는데 방명록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민주화 인권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문구를 적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모두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민주화, 인권, 그리고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다라고 방명록에 쓰고 지금 이제 묘역 참배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명록에 적은 이 문구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광주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딱 저 한 줄에 축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화, 인권,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5.18 국립민주묘지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방명록을 적고 이 내부로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좀 취재진이 많고 또 예. 내부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 모습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계란을 던지 말자라는 문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심한 충돌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심한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었지만 심한 충돌은 보이지 않았고요. 취재진이 워낙 많고 또 네. 경찰 병력도 섞여 있다 보니 다소간에 좀 어수선한 모습은 있지만 네. 충돌은 없었던 모습입니다. 네, 절차대로 입구에 들어서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묘역 내부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님을 위한 행진곡. 80년 5월 추모곡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5월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 5.18 민주묘지 앞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예, 묘지를 참배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또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또 기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명록에는 민주화 인권 5월 정신 반듯하게 세우겠다라고 적었군요. 예. 민주화 인권 5월 정신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방명록에 기록을 남기고 지금 묘역 참배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방명록에 서명을 마치고 흰 장갑을 끼고 지금 묘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대권 선언 이후 그리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민주묘지에 방문하는 건 두 번째입니다. 예. 네, 오늘은 다소간에 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묘지에 참배하기 위해서 민주묘지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은 볼 수 없고요. 보니까 김경진 전 특보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캠프 일부 관계자들은 같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는데요. 계단을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취재진 그리고 항의 시위 시민 단체 회원들 그리고 경호 인력, 경찰 병력까지 얽혀서
계단도 오르기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월 어머니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들이 오전부터 나와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요. 상당히 많은 광주 시민과 취재진 그리고 경찰 병력까지 뒤엉켜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18 민주묘지 내부까지 들어서기가 쉽지 않고요. 저희 그 취재진의 카메라도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를 화면에 잡기 위한 모습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따라잡기도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화면에 윤석열 후보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쫓아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현장은 상당히 많은 시민과 또 시민단체 그리고 경찰 병력으로 뒤엉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좀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예. 많은 시민들 그리고 경찰 병력, 예. 그리고 경호 인력까지 한꺼번에 취재진까지 몰리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는 5.18 안 들려. 묘지를 어. 찾아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지금 묘역으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윤희석 전 특보도 이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 그리고 5.18 민주묘지 참배 자체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윤석열 후보에게도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광주 시민으로서는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계란을 투척하지 맙시다, 욕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걸어가는 시민들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충돌이 크진 않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모습을 좀 화면에 담고 있습니다. 네, 5월 어머니회에서는 처음에 이제 무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는데요. 망언한 사람을 우리 앞에 오게 할 수 없다. 윤 후보가 오더라도 문 잠그고 관심도 갖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과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윤석열 후보 묘지 참배 이후에 사과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한 번의 사과로 되겠느냐, 진정성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비판에 대해서는 윤희석 전 특보도 앞서서 여러 번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때까지 사과를 할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행보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욕하지 맙시다. 계란을 던지지 맙시다. 자작극에 말려들지 맙시다라는 예. 표현까지 등장을 했군요. 예. 앞서서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이 물세례 달걀 투척 같은 그런 자작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뜻은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욕하지 말고 계란 던지지 말고 무대응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저희 화면에 윤석열 후보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 윤 후보의 취재진도 모습을 지금 볼 예. 수가 없는데요. 예. 윤 후보의 모습이 잡히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후보의 모습이 잡힌 것 같은데요. 예. 예, 화면이 상당히 흔들려서 경호 인력이 화면을 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만큼 엄중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광주 5.18 조금만 민주묘지 할수 있을까요? 방문입니다. 조금만 네. 해주실까요? 죄송합니다. 지난 7월 방문 때는 열사들의 묘역을 미리 찾았고요. 그리고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묘역 방문을 마친 뒤 현장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할 가능성도 있고요.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게 윤석열 후보의 뒷모습인 것 같고요. 윤희석 전 특보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현장에 많은 인파들이 몰린 걸 보면서 윤석열 캠프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네, 더 이상 광주가 우리 정치에서 저런 식으로 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앞서 그 팻말에 써 있다시피 네. 자작극에 속지 맙시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예. 광주 정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5.18 관련 단체들은 일단
윤 후보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네. 여러 방송사들이 뭐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모습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네, 네, 지금 어렵습니다. 네. 묘역으로 가서 참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참배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지금 입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호 인력들이 길을 좀 비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참배가 쉽지 않고요. 화면도 가리고 끊겼다가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다소간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네, 화면 상황이 네,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화면이 끊기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가리기도 하고요. 예. 고른 화면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민주묘지를 찾은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후보 묘역 방문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예, 더 이상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입구에서도 상당히 뒤엉킨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방명록을 작성하고 묘지에 참배하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좀 진입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5.18 시민사회 단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주 민심이 상당히 성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앞서서 윤 전 특보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화면에서 광주 민심이 그대로 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위해 방문을 했고 민주묘지에 지금 방문을 해서 참배를 하려고 하지만 참배하기까지의 모습이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5.18 단체 대학생들 나와서 참배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요. 경찰 경호 인력들이 얽혀서 5.18 묘역까지 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묘역까지 갈 수가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5.18 묘지를 참배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참배하는 장소로 들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길을 막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 첫 지역 행보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묘지 참배를 앞두고 있는데요. 5.18 묘역에 들어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5.18 전두환 관련 발언, 논란, 파문으로 5.18 시민사회단체들이 참배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서서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경호 인력이나 이런 인력들이 좀 카메라를 막아서는 모습의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선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조금은 볼 수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좀 멀리서 잡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모였고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모습은 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참배를 위해서 이 시위대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앞서서 보여드렸고요. 그 화면은 고르지가 않아서 저희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발언 파문 3주 만에 지금 광주를 찾았습니다. 개사과 파문 논란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5.18 묘역 묘지도 참배하고 또 희생자 유족도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5.18 묘지를 아직 참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인파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참배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앞뒤로 시민단체들에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그렇습니다. 참배하는 한 걸음도 예.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굳은 표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네. 네, 윤석열 후보 5.18 묘지를 방문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한 뒤 직접 묘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묘역을 찾기에 앞서 지금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격렬히 반대하면서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10분 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착하고 문으로 들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선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굳은 표정과 또 긴장이 역력한 표정으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서 있고요. 예.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18 시민사회 단체 또 대학생들 현장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윤석열 후보의 5.18 묘지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윤희석 전 특보 보시기에도 윤석열 후보가 저 자리에서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예. 비가 내리든 눈이 내리든 끝까지 기다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박명록의 예. 민주화 인권 5월 정신 반듯하게 세우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묵념을 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묘지로 더 진입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묵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YTN 취재진이 열심히 화면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화면이 지금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지금 이 자리에 선 지 10분가량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10분 만에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은 묘지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묘역으로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묵념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십니다.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묵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정적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5.18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묵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정해요.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네, 당초에는 내부로 들어가서 묘지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참배를 하려고 열사들의 했을 텐데요. 묘지를 직접 찾고 묘비도 어루만지고 지난 7월 방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리를 이동해서 좀 윤석열 후보가 종이를 하나 꺼내네요. 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승현아! 왜 뒤로? 뒤로 좀 더 가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의 사과문 발표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예.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다. 40여 년 전 광주 시민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광주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5월의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서 역동적인 광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도 했고요. 네. 또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다시 한번 숙이고 그리고 지금 현장을 떠났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현장을 떠나는 보입니다. 모습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이 잘 잡히지 않아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제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전 광주 시민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하고 있고 광주의 아픈 역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5월의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다. 쓰라린 과거도 있고 역동적인 광주 혼합을 만들 것이며 국민 통합 반드시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현장 화면 쭉 보셨듯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묘지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묘지를 둘러보고 열사들의 묘지를 직접 찾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의 묘지 방문 반대로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입구에 서서 준비해온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도 민주화 인권 그리고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글귀를 남기고요. 또 그 앞에서 바로 사과문을 낭독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윤투포님. 자, 지금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저희들가 한 40분 가까이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사과 메시지는 진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진정성을 느끼셨냐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메시지에 글귀로서 담긴 진실한 그 뜻이 진정으로 광주 호남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민주묘지를 찾은 윤석열 후보의 모습 그리고 사과문 발표까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희석 전 윤캠프 특보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난 9월 말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2,700톤이 중국에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급한 차량용 요소는 우선 300톤이 오는 18일쯤에 출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게 차량용 요소인데요. 오늘 중국을 출발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난 9월 말 계약한 요소 2,700톤이 중국 청도항을 출발했는데요. 차량용이 아닌 산업용입니다. 정부는 오늘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대응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 후에 중국 측과 계약이 이뤄진 물량 18,700톤에 대해선 곧 수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소 18,700톤은 요소수 56,000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시급한 차량용 요소는 1,300톤으로 국내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입니다. 다음 주인 오는 18일쯤 300톤이 먼저 출항한 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엔 전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베트남 업체에서 요소 5,000톤을 확보해 다음 달 국내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베트남 물량이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국내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은 1,358만 리터, 산업용은 749만 리터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요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국 이외의 대체 수입처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조금 전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또 사과문도 발표했는데요. 기자들과 일문일답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보고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상처받으신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영원아 업적에 그림 보니까 다 빠져요. 네, 또 질문 주시겠습니까?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중국으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광주에 오면서 여러 일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특검 수용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전과 달리 조금 더 안쪽으로 못 들어가셨는데 저기 안에 좀 항의하시는 분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우리 5월의 영령들의 분향도 하고 참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 정도로 제가 분향은 못했지만 사과드리고 참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다행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강 기자님. 광주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 정치적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쇼 안 합니다. 일정상 2개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서 여러 차례 여태까지 했던 발언 중에 후회되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입장은 여전히 마찬가지신지요? 후회의 문제가 아니라 발언이 잘못됐으면은 또 그 발언으로 다른 분에게 상처를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후회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의원님 호남에 방문하셨는데 결국에 전북에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전북적 방문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구체적 공약 발표가 없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후보가 되셨는데 앞으로 전북 지역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지 전해주시죠. 전북 지역에 대한 그 정책 공약은 지난번 TV 토론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전북 지역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무릎 참배라고 이렇게 예측이 나왔었는데 무릎 참배를 하실 생각이나 뭐 이런 건 다 있으셨는지요?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해서 가지고 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에 실어달라고 광주시장이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네, 현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1분 1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묘역을 직접 더 안에 들어가서 찾지를 못한 것에 대한 질문을 기자들이 하니까 5월 영령에 대해서 분양하지 못했고 참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마음을 또 계속 가져고 갈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의 배려로 사과 참배한 것은 다행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후회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후회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잘못했으면 질책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현장의 정리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조금 더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상처받은 분들에 대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5월 영령 직접 분양하지 못했지만 입구에서 사과 참배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련 행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과 달리 조금 더 안쪽으로 못 들어가셨는데. 네,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 화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중요한 발언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소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요소 수출을 일부 허용한 데에는 중국 내의 석탄과 요소 가격이 다소 안정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중국이 미중 대립 속에 우리나라에 대해 정치 외교적 고려를 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합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어제 한국의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짤막한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수요를 중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중국이 요소수
요소의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와 주중 대사관의 신속한 통관 요청에 대해서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최근 요소의 원료인 석탄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됐습니다. 중국 내 석탄 가격은 3주 전만 해도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면서 폭등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50%가량 폭락했습니다. 석탄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소 가격도 같은 추세로 많이 하락을 해서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은 상태입니다. 중국 정저우 상품 거래소에서 요소 선물 가격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달 12일에 최고치였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가 떨어졌습니다. 여기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수출 통제로 중국 내에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 요소의 수출 규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번 결정이 경제적인 배경 말고도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중국의 석탄값이 다소 안정을 찾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중국이 마음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석탄을 확보하라 이런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일부 석탄 광산은 적정량을 초과해서까지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강력한 가격 통제 정책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호한 정책 때문에 석탄 가격이 내려간 것이지 정상적인 시장 상황,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가격이 안정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50%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구나 최근에 폭설과 한파가 좀 일찍 찾아오면서 이 중국에서는 겨울철 난방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어서 석탄 문제에서 아직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요소의 통관을 일부 허용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전략적 고려가 작용했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공급망 갈등 속에서 한국에 대해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네, 중국의 요소 수출 허용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요소 수출에 대한 통제가 완전히 해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끝난 상태는 아닙니다. 사실 중국의 요소 부족에 대한 문제, 이것은 수출 통제하기 이전 4개월 전부터 이미 표면화가 됐습니다. 지난 6월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중국은 지난 6월에 자국 내 요소값이 당시 56%나 급등을 했는데 이때 현장 조사와 사재기 단속을 벌이면서 정부가 직접 대책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요소값의 급등은 올해 초부터 석탄값이 갑하게 오르면서 이 석탄을 원료로 하는 요소값이 오르게 된 건데 석탄 부족 문제가 완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석탄과 천연가스 같은 이 에너지의 수급이 불안한 상태인 만큼 석탄을 원료로 하는 요소의 문제는 재발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번에 시간을 좀 번 만큼 그 사이에 좀 더 안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일상회복 방역을 진단하는 주요한 지표인데요. 최근 이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위중증 환자는 증세가 심각해서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등 중환자 치료 장비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를 말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는 460명입니다. 전날보다 35명 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8월 25일에 434명보다도 26명이나 많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이 다가온 데다 60살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 460명 가운데 82%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4명이 늘어 누적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현재의 위중증과 사망자 숫자가 지난 3차 대유행 당시 중환자 발생 상황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확진자 증가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는데요.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3차 대유행 시기에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확진자가 2배 늘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당시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차 유행이 장기화하고 무증상 확진자가 누적되면서 바이러스 노출 기회가 많아졌고 백신 접종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앞서 중대본 회의에서 중환자와 사망자 수, 감염 재생산 지수 같은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은 71%, 경기는 68.4%, 인천은 73%가 2차 비상계획 발동 기준인 75%에 근접했습니다. 김 총리는 아직 의료 대응 여력이 남아있지만 연말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 후보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이 한번 만나셔야 되는데. 먼저.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고맙습니다. 우리가 거의 20몇 년 전에 청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를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경찰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 씩 들어오셨어. 맞아. 앞에 봐주세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오늘 안 오셨어요? 오늘 사장이 하나 있다고 부모님도 묻고 있다고. 매일 한 분씩 빠지네.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말로만 돼 있어가지고. 대변인께서 최종 제안을 행사장에서 이 후보님 처음으로 만나셨는지 어떠셨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이후 3주 만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상처받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입장문도 밝혔는데요. 과연 돌아선 호남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윤석열 후보의 5.18 묘지 참배 모습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메시지가 좀 평면적이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느꼈어요. 네. 이제 참배를 한 거는 이제 다행이다 말씀을 하고 사과했는데. 예. 저 같으면 우선 저기 5.18 그 민주화 운동, 예. 그걸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진상 규명이 아직 안 된 거거든요. 예.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발포자, 시민들에게 발포했던 책임자, 이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발포 책임자를 아직도 못 밝히고 못 있습니다. 밝히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좀 좋지 않았을까. 예. 그다음에 앞으로 진상 규명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사실 망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찾아오겠다. 예. 이런 얘기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아쉬운 게 알리지 않고 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리지 않고 가는 게 어땠을까? 그냥 저기 윤 후보하고 옆에 이제 같이 네. 수행원들하고 같이 가고 그게 오히려 뭐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튼 예. 메시지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자주 네. 찾아가고 또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진정성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뭐 윤 후보도 그런 얘기 했으니까 네. 단지 제가 볼 때 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민주묘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광주 5.18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막은 겁니다. 진정 어린 사과가 아닌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히거든요. 한번 가서 예. 그 마음을 달래기는 어려울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혀 다른 차원이긴 한데 네. 독일의 총리들이 그 나치 정범들에 대해서 그 사과를 뭐 계속 부단히 하잖아요. 그 사과라는 건 계속 해야 돼요. 예. 그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양태나 모습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일단은 찾아간 것이 그런 여러 그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찾아간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뭐 그건 윤 후보의 그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데 보다 더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끔 하려면 아까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인데 네. 앞으로도 이제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윤 후보 스스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럼요. 입장 그리고 정책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광주를 찾아서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그리고 생각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저는 뭐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 7월 광주를 찾았을 때는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입장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지지 입장과 약속, 공약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생각하시는 앞으로 또 거죠. 기회는 있을 테니까 예. 또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 후보가 오늘 광주 방문에 이어서 내일은 또 목포를 가죠. 목포를 가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바로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을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행보겠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무현 정신이라는 거는 여야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후보로서 당연히 가야 될 거예요. 뭐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 쪽의 성지니까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외연을 중도층을 이제 확장하고 중도층으로 지지층을 확장해 나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자신의 신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건 뭐 상당히 네. 좀 올바른 전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을 놓고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또 윤석열 후보 캠프 측 지금은 해체가 됐습니다만 해산이 됐습니다만 캠프 측 관계자들 간의 신경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했다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는 뭐 저한테는 전혀 한 말이 없습니다. 후보가 교체한다 그러면은 제가 뭐 그 뜻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선거 때 있는 의뢰에 있는 이 그 양념 같은 문제 보시면 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는 필수인 겁니까? 저는 지금 우리 후보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민주당에서 굉장히 터무니없는 공격들도 많이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메시지전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김종인 위원장 외에 실적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예를 들어 작전 지휘를 하면 제일 좋죠. 네, 지금 윤석열 캠프는 해산이 됐습니다만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 윤석열 캠프 자체가 그대로 선대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선 캠프를 사실상 해체를 하고 실무형 선대위를 구성하자라는 입장이에요. 그 중간에 절충점을 찾아 나가야 될 겁니다. 지금 윤 후보는 기존 캠프를 그대로 일단 유지하면서 확대하자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후보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위원장은 지금 이제 이른바 뭐 파리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파리 때 하이에나 뭐 자리 사냥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근데 윤 후보 캠프가 이제 초반에 경선 초반에
그 캠프의 일부 인사들이 예. 발언 같은 게 좀 문제가 된 적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또 그 국민의힘 의원들 또 전현직 의원들 위원장들이 많이 이제 합류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이게 줄서기 한 게 아니냐, 줄서기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부식하기 위해서 조금 슬림화하고 조금 캠프를 더 이제 안정시키고 좀 그럴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자꾸 이제 충돌하는 것을 비친다면은 네. 좀 과하게 저는 그 보도되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 심하게 좀 충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가 멤버들급이잖아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윤 캠프 쪽에서는 대규모 통합 선대위를 꾸리자. 그리고 뭐 익명입니다만 뭐 수백만 장 임명장도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 하나 봐요. 그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 뭐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죠. 지금 수백만 장 임명장 뿌려가지고 아무런 그야말로 진정성 없는 위촉장 받고 임명장 예. 받아가지고 전 선대위의 일원이다 이러고 그게 바로 우리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거든요. 승자 독식에다가 예. 청와대나 대통령에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예. 이 대선 선대위의 이 패러다임도 좀 바꿀 때가 됐어요. 대규모로 전부 의원들 거기 가입하고 합류하고 이런 것들 예. 이른바 캠프 정치 같은 거 조금 이제 바꿀 때가 됐기 때문에 예. 윤 후보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재명, 윤석열 양당 거대 양당이죠. 여야 대선 후보가 오늘 만나서 잠깐 악수를 나눴습니다. 웃으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신경전이 있었겠습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럼 웃는 게 웃는 거겠어요.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경쟁자인데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정치적인 적인데 지금 적과 동지로 본다면 홍준표 후보는 2명 중 1명은 감옥 간다는 말까지 그런 했어요. 상황 정도까지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게다가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역대 어느 선거보다 네. 대단히 적대적 분위기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사법 리스크를 두 후보가 다 안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런 좀 그 분위기 자체가 네. 더 과거 역대 선거보다 더 냉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년 전 성남 법정에서 봤다고 했는데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글쎄요. 예. 이재명 후보가 1대1로 만나자, 1대1로 회동을 회동하자. 하고 그리고 정책 토론도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 후보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원론적으로 저는 만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여야 후보가 얘기하자는 걸 뭐 비판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데 단지 네. 이게 정치적 셈법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행정이나 정책은 좀 윤 후보보다는 이 후보가 좀 강하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네. 또 대장동 이 의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국면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또 시선을 야당은 또 이제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제 성사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계속 제안하면 또 야당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특검을 하자 이런 요구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께서는 그 대장동 게이트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세트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지금 본부장 비리는 사실 좀 드러난 게 많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있으면 지금 엄청나게 질문이 쏟아졌겠죠. 0대 10인데 왜 이걸 1대1 만들려고 그러냐. 우리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 대장동 의혹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후보님께 질문할 그 의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종합적인 그 국정에 대해서 총무님 여쭤봐야 되기 조금 편향적이신 것 같아요. 아니, 후보님께서 아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질문이 쏟아질 텐데라고 네. 전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문을 자제하는 이유는 전체 시간 배분. 시간 끝나면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패널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질문에 대한 평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는 사실상 이 대장동 청문회 같았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은 안 된다, 시간적으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 검찰 수사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서가 붙은 거죠 일단. 단서가 붙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특검은 지금 시간상으로 어렵다. 그렇죠. 검찰 수사가 맞다라고 봤는데 예. 입장은 좀 바뀐 거예요. 네. 조금 이제 진전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가 네. 여야가 협의하면은 특검법을 이제 통과시켜서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후보가 이야기하니까 또 당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야당은 이건 특검을 이제 수용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맞는 얘기죠. 네. 게다가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요 지금. 예. 거의 모든 매체에서 조사하는 게 거의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도 무조건 특검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만 얘기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네. 단지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단지 근데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서 단서를 달고 특검 수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특검을 받자라고 해석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윤석열 후보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소환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소환이 됐으려면 경선 전에 소환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소환을 안 했어요. 예. 국민의힘 경선 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계속 뭐 이제 자금을 댔다라는 그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부인이 윤석열 후보 부인이. 근데 당장 좀 소환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지금 대선 후보도 된 상태고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소환한다?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영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때이른 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한라산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단풍이 지기도 전에 눈이 내려서 한라산은 가을과 겨울이 함께하는 이색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의 높은 봉우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8일 첫눈이 내리고 대설특보까지 이어지며 해발 1000m 이상 고지대에는 눈이 그대로 쌓인 겁니다. 차로 올라갈 수 있는 천백고지 휴게소도 곳곳에 눈이 쌓였습니다. 한라산에서 첫눈을 만난 관광객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사진도 찍으며 눈을 즐겼습니다.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고 정말 첫눈 봐서 올해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한라산 높은 곳엔 눈이 내렸지만 낮은 곳은 울긋불긋 단풍이 여전합니다. 가는 계절이 아쉬운 듯 단풍은 그 빛깔을 더욱 뽐냅니다. 관광객은 단풍과 눈을 한꺼번에 만끽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낍니다. 단풍도 보고 눈도 보고 너무 행복했어요. 빠른 겨울을 맞이한 것 같아요. 한라산 와가지고. 한라산은 서서히 겨울 옷으로 갈아입으며 계절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인 강원도 속초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4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속초항에서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혐의로 서울에 사는 40대 A씨를 적발해 서울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속초항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드론을 날리려면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게 아빠 찬스라는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유 실장은 다혜 씨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실이 어떻든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택배 노동자들이 적정 소득과 안전 보장을 요구하면서 도심 행진에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 유니온은 오늘 오후 2시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사랑채압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도입과 라이더 보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라이더 70여 명과 택배 노동자들이 각자 오토바이와 차량을 몰고 서울 여의도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아이가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 침입이라면서 아이를 관리 사무실에 가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입주자 대표를 협박 감금으로 고소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올렸습니다. 양재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에 와서 노는 모습을 보고서 이야기한 건데 이게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먼저 대략적인 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아파트에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맞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놀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같은 거, 가방 같은 걸 놔둔 상태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로 가자고 데리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저항을 하죠. 가지 않겠다라고 소리도 질렀지만 묵살을 하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고 그 5명의 아이들을 관리실에 둔 상태에서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들이 주거 침입을 했고 또 기물도 파손했다라고 했고요. 나와서 경찰 조사 결과에는 사실 주거 침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지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란 분이 좀 잘못을 한 것 같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3주 정도 지난 뒤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자, 관리 조항을 넣자라는 그런 주장까지 했다. 물론 해당 아파트 입주자분들은 대다수는 반대를 해서 그 조항이 아파트에서 채택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진술서를 보니까요.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인지 몰라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 상당히 놀랄 일이고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데 주민 대표를 협박 감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협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것보다도 특별하게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협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데려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를 좀 했고요. 커서 도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 사무실에 사실상 이게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었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은 것을 감금이라고 하거든요. 꼭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마저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감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이 좀 놀이터에서 놀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런데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곳들이 요새 좀 늘고 있어요. 가령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외부인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예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놀이터가 아파트 주민 재산입니다만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이제 그러니까 아파트의 구조에 따라서는 아예 외부인들이 못 들어가게 담장이 둘러져 있는 것들도 있죠. 그리고 일정 시간을 정해서 외부인들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음주나 흡연 같은 것을 막는 것들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파트 공간이라고 해도 저기는 저 아파트의 아파트 가면 이제 공용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사유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인 거죠. 내 땅에 내가 못 들어오게 막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논란이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 장치도 없었고 사실상 왕래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아이들이 낮 시간대에 노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논란이 된 거죠. 그 앞서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물론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남의 아파트의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와서 노는 거를 막자라고 하는 것도 조항을 넣으면 가능한 부분인 겁니까?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똑같은 경우로 이거는 그분들의 사유 재산이거든요. 내 재산에
다른 사람들이 오도록 막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예, 예. 다만 이제 아이들이 못 놀게 한다라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 반한다고 예, 봐야겠죠. 변호사님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예. 뭐 가끔 논란이 되는 뭐 뉴스에서 종종 드러나기도 예,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있기도 한데 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출입 통제보다 실제 이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없었던 아파트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네. 그 바람에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뭐 학교에 가는 그 통행로 같은 것들이 막힌다거나 네. 그렇죠. 가까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빙 돌아가야 된다든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뭐 단장을 친다거나 출입을 통제해서 못 다니게 막았을 때 종종 논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만 따져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 그러니까 네. 다른 대체 통행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버린다면 실제로 이제 통행을 방해한다는 것으로서 네. 이제 뭐 주변 토지를 병행할 수 없게 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예. 대체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네. 조금 멀어도 그게 이제 법적으로 이게 실제로 막는 것 그렇습니까? 자체를 못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가로지르면 5분이면 갈 거리를 돌아가면 10분 이상 걸리는 곳도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막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가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통행로가 아예 없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최근에 아파트 갈등하면 좀 대표적으로 주민들과 그 택배 기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으로 택배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하로만 무조건 가라. 이렇다 보면 택배 기사들 막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배달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맞붙기도 했는데 이건 좀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 출입이 지상에는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면서 지하로만 주차장이 만들어진 곳들이 있고요. 그곳들이 지금 탑차가 드나드는 일반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 사용하는 주로 높은 화물 차량 있지 않습니까? 수납 공간이 충분히 필요하고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량이 들어들게 되면 2.7m 정도는 높이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택배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이 시행령이 만들어진 게 2019년 1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낮은 곳들도 많이 있는 못 겁니다. 들어가는 그래서 거죠? 네.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들어가는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그러면 무거운 택배들 사실 이제 택배로 보내는 물건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심지어 뭐 곡물이라든가 생수 이런 것들까지도 이 택배 기사분들이 옮겨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고 차량을 바꿔라 아니면 아니면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갈등들이 있지만 일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택배를 모을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들고 거기서부터 내부까지 배송하는 분들을 따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갈등을 해결한 곳들도 있긴 합니다만 해결이 안 된 것들도 해결이 안 된 것은 법적 분야에 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게 풀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양쪽 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송을 한 것은 업체와 계약을 했고 업체는 택배 기사분들과 계약을 했고 그렇죠. 택배 기사분들은 이런 식으로는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이게 이제 사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뭐 올해 지난해 택배가 유난히 늘어났고 늘어나면서도 또 이용하는 분들은 많아지고 택배 일을 예전과 같은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 요금제 같은 경우도 무겁든 작든 상관없이 일정 액수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어가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냥 민간의 계약에 맡겨놨던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법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웃을 좀 사랑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이거 법적 분쟁까지는 안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2개월여 전 노정 합의 당시에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병상만 동원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 진료 체계는 정상이 아니라면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는 공공병원의 일상 회복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혹평을 하자면 구의 노정 합의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진료 체계의 정비, 그것은 병상뿐만이 아니라 인력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내 진료도 일상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공공병원의 코로나 환자 진료의 비중을 늘리고 민간병원의 진료 비중을 늘리고 공공병원이 이전에 보던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일상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 후에 37살의 나이로 단두대에서 처형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다이아몬드 팔찌가 9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매업체 크리스티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연 경매에서 다이아몬드 56개 총 140캐럿으로 만들어진 팔찌 한 쌍이 예상 낙찰가를 몇 배 뛰어넘는 746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96억 원에 낙찰됐고 구매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합스부르크 공국을 다스렸던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로 14살 때 프랑스 루이 16세와 결혼했고 이번에 팔린 팔찌는 결혼 2년 후인 16살 때 구매한 겁니다. 삼성과 두산이 벌이는 가을 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이 잠시 뒤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삼성과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짓고 싶은 두산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익 기자. 네, 김상익입니다. 네, 오늘 두산이 이기게 되면 한국 시리즈 진출을 확정짓는 거죠? 네, 어제 먼저 1승을 거둔 두산과 홈에서 일격을 당한 삼성이 잠시 뒤 잠실에서 플레이오프 2차전을 펼칩니다. 두산이 오늘 2차전마저 이기면 말씀하신 대로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에 성공합니다. KBO 리그가 현재 10개 구단 체제가 된 게 2015년인데요. 두산이 이기게 되면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거쳐서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최초의 팀이 됩니다. 2명의 외국인 투수가 없는 상태로 두산의 가을 기적 만들기가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반면에 삼성은 어제 선제점을 뽑고도 이딴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한 데다 부원항 오승환마저 4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역전패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가 3전 2선승제로 축소되면서 가장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게 바로 리그 2위를 차지한 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두산에 비해 삼성으로선 아무래도 장기전이 유리한데 코로나19로 오전 3선승제였던 플레이오프가 3전 2선승제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칫 한 번만 더 지면 정규리그 2위의 1년 농사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3전 2선승제로 열린 포스트 시즌에서 지금까지 1차전 승리팀이 100% 다음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또 삼성은 최근 두산과의 포스트 시즌 맞대결에서 5연패의 열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원정 경기가 더욱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2차전을 앞둔 두 팀 감독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끝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단 백정현 선수, 원태인 선수 일단 원플러스 원으로 경기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팀도 아니고 2차전에서 될 수 있으면은 승기가 잡으면은 또 총 전력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도록. 네, 들으신 대로 삼성은 14승 왼손 에이스 백정현에 이어서 역시 14승 투수인 원태인까지 출격 대기시키면서 내일이 없는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산 역시 상대적으로 열세로 보이는 김민규가 선발로 나오지만 오늘 2차전도 불펜 총력전으로 맞서서 시리즈를 대구 3차전까지 가져가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있는 두산 투수들의 회복력이 오늘 경기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날이 제법 추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9도에 머무르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대설특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부산은 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